시간이고요. 동행은 코로나19 시대에 주변화된 민족문화예술의 활동에 대한 현실에 대한 발언을 삼고요. 작가, 기획자, 학술, 예술인 동행을 통해 5월 정신을 개선하고 5월 미술의 길 찾기를 감정 의미와 주체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노주일 작가와 그리고 이면채, 그리고 이선, 그리고 양초동 선생님께서 순서대로 이렇게 자기 5월에 대한 참여했던 이야기들을 한 20분 정도, 길지 않게 20분 정도만 마무리를 해주시면 내일 토론을 마치고, 발제를 마치고, 다섯 번째, 이 자리에 또 앉아서 같이 토론하는 자리로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진행되지만 5월 미술 기찾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진행했던 5월 미술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년 2030년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5월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지역에서 찾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패널들은 좀 편하게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토론 때 같이 공동의 이야기를 나눠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5월 미술에 이렇게 함께 걷고 있는 와중에 여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5.18을 만났던 때, 그리고 이제 5월 미술을 처음 만났던 때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구시청 사거리, 전남도청 바로 옆에 구시청 사거리에 집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초반부까지 있었는데요. 그때 구시청 사거리에서 처음 5.18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5.18 시즌만 되면 아무튼 엄청난 시위를 했었으니까요. 도청, 금남로, 중앙로, 그리고 이제 구시청 사거리로 이렇게 도망치는 시위대들이 그쪽으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목격했던 굉장히 선명한 기억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시위대들이 금남로에서 전투경찰들, 백골단들한테 쫓겨가지고 구시청 사거리 쪽으로 피신을 오고 막 몰려오면, 통닭집에서는 통닭을 앞에다 내놓고, 빵집에서는 빵을 내놓고, 슈퍼에서는 음료수를 박스채에 내놓고, 분식집에서는 김밥을 이렇게 막 쌓아서 이렇게 내놓고 시민군들한테 나눠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시위대들이 무서워서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직접 사장님들이 직접 나와서 이거 먹고 가라, 이거 가지고 가라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을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제가 2학년 때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집이 거기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못 모르고 이렇게 휩쓸려 다니기도 이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5.18을 제대로 이제 알게 된 어떤 그 시기는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서울에서 모 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좀 하던 저희 친형이 있었는데요. 총학생의 선배님이 북한을 갔다 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홍보부장으로 있던 저희 친형이 동시에 이제 수배 생활을 몇 년 동안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수배 생활을 하면서 가끔 가다가 밤에 몰래 이제 집에 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민중가요 노래 테이프 여러 개와 또 여러 가지 책들, 불온서적이라고 당시에 그랬었죠. 그런 책들을 틈틈이 와서 이제 숨겨놓고 갔었습니다. 주로 이제 민중가요와 뭐 항일 무장 투쟁에 관련된 그런 소설들, 또 민족주의 소설들, 뭐 사회과학 서적 이런 것들을 이제 숨겨놓고 갔는데, 제가 이제 뒹굴거리다 심심하면 뭐 제목이 좀 마음에 든 거 있으면 한 권씩 이렇게 꺼내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처음 만난 5.18을 알게 된 책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이었습니다. 중3 때 그 책을 처음 장을 넘기자마자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밤새워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한 10번 넘게 이렇게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아마 이제 의식화가 청소년기 때 이렇게 이제 돼버린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미술학원 강사분이 제가 이제 밖에서 최루탄 냄새 펄펄 풍기고 이제 수업하러 들어오면 너는 도대체 무엇을 안다고 대모군을 따라다니냐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아실 만한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뭐 나름대로 얘기를 했죠. 이 사회가 부조리하고 뭐 부당하고 굉장히 잘못되고 못된 놈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몰려다니다 왔어요. 이제 그랬더니 너는 의식이 있구나. 그래 잘했다.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시대에 의식이 없다 하면 식물인간을 보고 이제 의식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의식화되었다, 뭐 의식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던, 그때 시절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간헐적으로 이렇게 따라다니고,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와서 그 이후까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미술 양식에 양식을 이제 배우게 되고, 뭐 흉내도 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 지나치게 이제 굉장히 나만의 독특한 표현 기법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또 지나치게 자기 개념을 이렇게 이제 개념화 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 제가 이제 굉장히 매너리즘에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온 삶과 나의 사상과 철학이 아무리 봐도 그다지 훌륭하지가 않는데, 성자나 현인이 아닌 바에야 내가 그것을 담아낸 표현한 그림이 도대체 다른 사람에게 이 세상에 무슨 좋은 뭐 이익을 줄 것인가, 좋게 작용을 할 것인가라는 회의감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도 자기 내성만 파들어가다 보니 굉장히 불안하고 고립되고 우울하고 막 방황하고 또 자기 규律에 빠지는 그런 그 내용의 그림들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림의 표현 형식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스크래치 기법을 그때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가 겁이 나고 이게 무슨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 그런 의문도 많이 듣고 이제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5월 미술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광주 민해총 미술위원회에서 광미공의 어떤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이제 둥지를 틀고 또 5월전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던 그때 시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조정태라는 선배를 우연찮게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면서 어울리면서 5월 미술을 이제 접하게 됐죠. 그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직도 이런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80년대 민중미술, 그 과격한 민중미술을 그대로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뭐 시대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또 못돼 먹은 이런 세상과 맞짱 뜨고 있는 미술인들과 조직이 있구나라는 걸 보고 굉장히 흥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들과 그 사람들의 삶이 되게 궁금했어요. 저한테는 뭔가 비어버린 제가 거기를 한참 떠나왔던 공허한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그 선배분들이 계속 치열하게 이렇게 이어져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게 새롭게 보이고 또 뭐 용기 있어 보이고 해서 저도 이제 참여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주 민미협을 이제 새롭게 창립을 하게 되는데 핀시히터전 전남 도청에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전시를 함께 하게 됐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막 그 목에 줄이 매달린 사람들이 이제 그 줄이 끊어져 가지고 막 떨어져 내리고 막 쌓이고 바닥에 기어다니고 막 허우적대고 있는 아마 제 자신의 모습하고 아마 뭐 다르지 않았었을 겁니다. 아직도 되게 이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보이죠. 이제 그러던 와중에 5.18 마지막 수배자 합수 윤한봉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에서 계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온 지 몇 년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민미협으로 이제 요청이 왔었습니다. 좀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로제를 지내야 된다. 이제 거기 길거리 제사를 이제 지냅니다. 돌아가면서 차 있다 영정을 이제 모셔놓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영정 초상화 필요한데 얼른 좀 그려줄 수 있냐. 내일 모레 아침부터 이제 로제를 지내야 되니 이틀밖에 이제 시간이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조정태 선배와 김재영 선배가 사진 자료들 전부 다 이제 취합을 하고 사진을 이제 선정을 한 다음에 이제 세 명이서 스케치를 하려고 드는데 이게 스케치만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틀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조정태 선배님이 머리를 쓴 게 사진을 갖다가 현수막 실사로 해가지고 합판에다가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흑백으로 그래서 이제 스케치 시간을 이제 벌게 된 거죠. 되게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붓을 들고 아크릴 물감 들고 세 명이서 이제 붙었는데 이게 붓이 걸리고 또 표현하는 그 순서가 다 다르고 기법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딱 몇 번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색칠은 제가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선배님들 알아서 뭐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이 영정을 트럭에다 고정을 시켜야 되죠. 또 차가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니까 바람이라도 이렇게 와버리면 이게 도시돼가지고 이제 차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고정시키는 그런 이제 작업을 선배들은 이제 하고 저는 이제 혼자 이제 색칠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밤을 꼭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악물고 이제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다행히 늦지 않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트럭에다 이렇게 거치를 해서
안전하게 이제 노제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5.18 기념재단에서 다음 해에 악수 윤한봉 선생님 추모 전시 때 전시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있다 보니 그때 이제 광우병 사태가 있어가지고 시민들하고 금남로에서 전 깔아놓고 이렇게 무대 걸개 그림도 이제 함께 그리고 제가 이제 부분을 맡아서 이제 크게 그리고 또 이제 조각가 선배들이 광우병 미친소를 만들어서 밑에 박스에다가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광주 시내 곳곳을 굴리고 다니면서 집회 시위 현장을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91년 산화하신 11열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기념하기 위한,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한 또 걸개 그림을 이제 저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금남로 바닥에다 이제 혼자 그림을 그렸죠. 이제 불꽃으로 산화하신 분들이라 이제 불꽃을 형상하는 그 가운데 이미지에 이제 길이라는 글씨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불길이. 그리고 주변 옆에는 그분들이 열사분들이 마지막 남겼던 유서를 갖다가 글씨체까지 이렇게 좀 흉내내면서 유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쓰고 나중에 이제 5.18 그 행사 기간 동안에 망월동 구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걸어놓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막내급이다 보니 그렇게 이제 현장 일을 이렇게 많이 저한테 이렇게 맡겨주시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구 전남도청 안에서 시민군 체험 공간을 제가 3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안에 이제 그 도청 일대의 어떤 공간을 갖다가 7476물로 이미지를 재현을 해놓고 구조물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 당시 시민군들이 들었던 총을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당시 시민군들이 외쳤던 구호들, 현수막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머리끈이나 팔에 감게 하고 그리고 시민군들이 입었던 의복들 뭐 몸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의복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왼쪽 아래편 보면은 이제 우리 당시 박대기 회장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시민군의 그 마음을 간접 체험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위쪽에 있는 사진에 이제 여학생들이 와가지고 한 친구는 마이크 들고 도청으로 모이자는 어떤 그 포즈를 취하고 있고 한 친구는 이제 소총을 들고 도청을 사수하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주로 이제 그 연출된 사진을 갖다가 자기 카메라가 있으면 찍어서 가기도 하고 그때 당시는 휴대폰이 이렇게 보급이 많이 안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준비를 해서 원하는 포즈 각도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바로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그분들의 메일로 이렇게 보내줘서 가지고 와서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 의의를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을 둔 체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보면 이제 계엄군들의 겨누고 있는 총구리 앞에 이제 서보게 되는 그런 체험이거든요. 그때 당시 시민군들의 마음이 어떠했건가, 시민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걸 간접적으로 느껴보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몇 년 차 하다 보니 뭐 다양한 설치 작품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시민군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구호 중에 가장 강렬했던 구호도 있었습니다. 들으면 웃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전두환 대급박을 쇠매바닥에다가 갈아불자. 그 현수막이 있어요. 실제 사진에, 당시 사진에, 증거 사진으로. 그런 과격한 구호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한번 써놓고 이제 이렇게 머리띠 두들고 이제 하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주변에서 모두 이제 많이 만류를 하더라고요. 너무 과격해서 청소년들, 아이들한테 별로 정서에 안 좋다 하면서 빼자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이제 3년 동안 도청 1층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민족민주 열사들 유품전을 제가 이제 청년독 겸 참여 작가로 제가 이제 책임을 졌었는데 호남의 40몇 분의 민족민주 열사들과 그리고 몇 분의 희생자들, 5.18 희생자들을 유품들을 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운데는 제가 이제 설치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나팔꽃을 주제로 삼았어요. 그 유품전의 그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나팔꽃의 어떤 꽃말을 들으면 기쁜 소식이라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리고 꽃잎은 사랑을 의미하고 그 줄기는 네트워크, 서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그 꽃이 의미를 한답니다. 위에 이제 스피커를 이제 나팔 꽃잎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스피커들은
당시에 민주노총에서 시위를 할 때, 거리 시위를 할 때 차량에다가 부착했던 그 스피커들, 차량용 스피커들을 전부 다 빌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막 그걸 통해서 열사들이 뭔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아래는 열사들의 살아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 그리고 지인들이 남긴 어떤 증언들을 영상으로 틀어놓고 그 소리가 이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나팔꽃의 줄기들은 그 주변부에 40몇 분의 열사들의 유품들이 쭉 코너들이 있습니다. 그 덩굴 어떤 줄기로 그 코너들과 다 연결을 시켜놓고, 그 잎사귀에는 이제 관람객들이 와서 전시를 충분히 본 다음에 자기 소감이나 열사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을 적어서 잎사귀를 붙이는 어떤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었죠. 다음에도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국카톨릭센터 1층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정화수를 어떤 그 컨셉으로 잡았어요. 사랑하는 사람 이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것이 이제 정화수 아닙니까? 이른 새벽에 천물을 떠서 물을 떠놓고 이제 비는데 그 물을 정화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사들의 넋이 담긴 이 정화수 물을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나눠 마시고 내 몸에 피가 되어서 흐르게 해서 내 몸과 함께 공존하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가 가장 컸었죠. 그리고 이제 색종이에 또 열사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을 적어서 종이배를 접어서 정화수 위에 영원히 떠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또 매달아 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금담로에서 시민 정치의 날 때는 바닥 그림을 좀 그려달라 해서 춤추는 촛불이라는 주제로 바닥 그림 그리기로 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그때 당시 이제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촛불혁명이 승리한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다가 제가 촛불 모양을 이렇게 스케치를 해놓으면 시민들과 같이 전부 다 분필로 이렇게 이제 색을 다 칠하고, 그 촛불꽃 있지 않습니까? 초의 불꽃 부분에는 참여하는 시민들이 이 나라한테 하고 싶은 말, 이 나라한테 바라는 것들을 글과 그림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어떤 그런 글이 미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5.18 행사 기간 동안에는 또 이제 무언가를 또 부탁을 받아서 이것도 춤추는 촛불을 어떤 주제로 했습니다. 지난 광화문 촛불 집회나 시위, 그리고 전국에서 이루어진 어떤 그 촛불 집회들의 굉장히 재미있는 또 작가들의 아름다운 작품이 담긴 사진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이제 모아가지고 추려서 이 촛불 조형물에다가 이렇게 이제 붙여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혁명을, 평화적인 민주적인 혁명을 성공시켰구나라면서 뿌듯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이상호 선배와 2인전 할 때 출품할 때 작품인데, 이 작품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민중들의 목에 줄을 감고 맘껏 배부르게 잡아먹고 있는, 배 터질 때까지 잡아먹고 있는 이제 권력의 욕망 덩어리를 이제 가운데다 이제 그렸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다른 민중들 목에 줄이 매달려서 허덕이고 고통받는 신음하는 민중들의 어떤 손짓과 바람을 타고 빈틈을 노려서 급소를 갖다가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어떤 마음이었었냐, 이 작품의 제목은 민본 동굴 벽화도인데, 인류 역사상 이런 이제 평화적인 성공적인 혁명이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굉장히 좀 기념하고 싶어서 나중에 이제 동굴에다가 직접 이 그림을 좀 옮겨서 그려놔야지라고 이제 좀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년, 2000년 후대 인류들이 그 동굴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옛날 한반도에는, 태고적 한반도에는 이런 혁명적인 인류 역사상 최초의 어떤 이런 성공한 혁명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섬에 동굴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섬에, 그 동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무인도라고, 제가 무인도가 돼버렸다고 이제 들어서. 이제 그림 많이 그려서 팔아서 이제 그 섬을 살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아직도 거기에 몇 분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흥정이라는 그림인데, 제가 이제 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좀 맡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재래시장 조사를 하는 와중에 말바우 시장에서 본 유일한 모습입니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차이점, 같은 점은 다 나왔는데,
전통시장 많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것이 무엇인가, 대형마트에는 없는. 그래서 이 모습을 발견하고, 제가 이제 그림으로 기억을 떠올리면서 남기게 됐습니다. 그 흥정입니다, 흥정. 전통시장에는 흥정을 하거든요. 대형마트에는 없습니다. 덤도 있고, 애누리도, 할인도 있고, 하지만 흥정이라는 것은 대형마트에는 없죠. 근데 전통시장에는 아직도 그렇게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물건 놔두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는 이걸 살까 말까 계속 뜸만 들이고 있고, 할머니는 지갑 들고 사요 말아요. 이제 눈치만 보고, 할머니는 이제 너무 뜸을 들이니까 짜증이 이렇게 이제 치밀어 올라오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제 되게, 아끼던 후배가 주변 동지들, 또 지인들, 조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함을 많이 당해가지고 너무 심한 마음의 충격을 받은 나머지 뇌에 이제 상처가 생겼어요. 이 친구가 이제 언젠가부터는 비가 오기 시작하면 망월동 구묘에 가서 열사들이 묻혀있는, 희생자들이 묻혀있는 구묘에 가서 뒹굴거리다 온다는 얘기를 제가 몇 차례를 들었습니다. 평생 고등학교 때부터 40대 뭐 중후반까지 평생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해왔던 친구인데 너무 마음의 상처가 이제 컸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하도 막 짠하고 또 애틋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비 오는 망월묘역에 소나기 내리는 밤인데 묘역 위에, 무덤 위에 이제 그 후배가 이제 앉아서 돌아가신 열사를 갖다가 이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따 형님 그동안 잘 계셨소 이렇게 이제 하면 열사는 이제 아따 오래간만이다 어찌 이제 왔냐 술이나 한잔 하자 하면서 이제 이 친구의 이제 그 힘든 이야기, 아팠던 이야기들 갖다가 열사가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 친구는 이제 다시 한번 삶의 용기를 이렇게 받고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물에서 새를 낚다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하고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붕어를 낚다라는 그림이 있는데, 보면 이제 얼척없는 짓이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 그린 겁니다. 아마 촛불혁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국에서 해봤자 계엄령이 안 떨어지는가 모르겠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저항은 하는 것은 나도 이제 찬동을 한다. 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끊임없이 꾸준히 했더니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성공을 이제 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실현 불가능한 일, 바위에 계란치기 일이라고 했던 것도 끊임없이 미친 듯이 매달리고 노력을 하다 보면, 행동을 하다 보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려져 있는 사람들의 눈동자가 없어요. 미친 사람의 어떤 그 눈동자를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세월호를 추모하는 그림입니다. 아기고래의 꿈이라는 그림인데, 세월호 희생자들이 깊은 바닷속에서 아기고래하고 이제 재밌게 놀다가 어느 날은 이제 짜고 어딘가로 이제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4.27 남북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기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아리랑 징검다리라는 그림인데요. 남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말 오래 전부터 눈앞에 돌 하나씩 이렇게 놓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굽이굽이 돌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오다 보니 이제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 징검다리 위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또 목이 마르면 이렇게 술도 한 잔씩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 계속 걸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이 그림은 올해 전시됐던 그림인데 넘넘도 전에 전시가 됐습니다. 제목은 팥쥐 엄마의 그리움의 노래라는 그림입니다. 5.18의 어떤 그 사실, 진실을 갖다가 계속 왜곡하고 폄훼하는 그런 세력들이 2년, 3년 전부터 다시 창궐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빨갱이라고 이제 공격하는 것도 다시 이렇게 이제 또 드러나기 시작했었고, 특히 이 여자는 주옥순이라는 자인데, 엄마 부대 대표예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5.18은 빨갱이 북한군의 어떤 선동당한 어떤 그런 사건이다라고 이제 그런 방송을 갖다가 주도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내 딸이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내 딸도 위안부에다 보낸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던 그런 여자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비한테 막 사과하라고 막 떼쓰고 있고 굉장히 엄청난 매국노 같은 여자인데
그림을 이렇게 보면 등에 전두환을 업고 있습니다. 아기 모습을 한 전두환이고, 박정희의 어떤 그 옛날 일본군 장교, 소위였던 박정희의 어떤 망령을 추종하는 뭐 이런 모습이죠. 박정희하고 전두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군사 쿠데타로 이렇게 정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둘 다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짓밟았죠. 그리고 전두환이 쿠데타로 성공해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박정희는 하나회라는 군사 조직 안에서 전두환을 되게 이뻐했고 키워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박정희가 죽고 나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힘을 이제 인계가 이제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주옥순이라는 자가 그 두 망령에서 이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그 독재의 어떤 그 길들여졌던 개돼지들이 군인 신분도 아니면서 군복을 입고 덩달아서 춤을 추고 있는 그런 것을 비꼬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이번 5월 미술제 때 이렇게 이제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5월의 눈물꽃이라는 제목인데요. 작년 말쯤에 제가 5.18 관련된 어떤 연극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토박이가 했던 공연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강한 어떤 그 말을 들었어요.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저는 그전에도 언론과 방송에서 많이 듣고 봤습니다. 근데 그 연극을 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이제 걷잡을 없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가슴에 와닿는다. 이것을 작품화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하면서 엄청나게 또 이제 다음 해에 이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뭔가를 핵심적인 것을 이미지를 떠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잡혀가지고 몇 달을 고생했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방금 오신 유기정 조각가 선배님이 이제 근방에 사는데 하도 답답해서 찾아가서 나랑 바람 좀 쐐치다 이렇게 밤거리를 같이 걷던 중 하늘에 이제 블러드문이 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달이 한번 올 초에 떴었잖아요. 그걸 보고, 저기다 5.18을 새겨 넣어버려야 되겠다. 라는 이제 마음을 먹고 바로 스케치를 이제 했죠. 보면은 이제 달 한가운데 있는, 당시에,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광주 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외쳤던, 그 여학생의 모습이 있고, 뒤에는 이제 광주 시민군의 모습이 있죠. 그것은 제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총을 든 모습으로. 그리고 앞에 누워있는, 피를 뽑히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있죠. 유기정 조각가분이 모델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간호사와 주먹밥을 나눠주시는 분은 당시에 실제 사진을 참고해서 옮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어떤 광주 시민군들이 흘렸던 그 눈물이, 달의 눈물처럼 뚝 떨어지면서, 눈물꽃이 되어서 영원히 멀리 이제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이제 전시할 때 공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좀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온라인상으로. 10월 26일, 11.6이라고 그러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날이고, 박정희가 또 이제 총 맞아 죽은 날입니다. 이제 두 날이 10월 26일이에요. 그래서 탕탕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랑 이상호 작가는 항상 낙지 탕탕이를 그 막걸리에다가 몇 년 동안 먹었거든요.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림을 한번 이제 그려보도록 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이제 이번 그려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박정희를 이제 죽이고 있는 것이죠. 원래 그림에는 안중근 의사 손에 권총을 스케치까지는 그려 넣었어요. 근데 이제 펜터치 묘사를 하면서 총을 빼버렸습니다. 총을 넣으면 너무 폭력적으로 보이고 아이들한테 정서상 안 좋고 테러 같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해서 총을 빼버리고 안중근 의사의 어떤 신체, 팔 전체를 갖다가 총구처럼 장전된 총처럼 이렇게 이제 뭐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전에 봄에 12명의 동지들하고 단지동맹을 해서 무명지를 끊고 단지동맹을 해서 그 피로 커다란 태극기에다가 대한독립이라고 한글로 썼거든요. 12명의 동지들과. 그리고 우리 조국의 어떤 우리 민족과 조국의 어떤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을 할 것을 맹세한다라고 또 이렇게 혈서로 같이 또 썼어요. 반면에 몇십 년 후에 이제 그 박정희라는 자는, 일본군이 되기 위해서 몇 번 지원을 했습니다. 두 번 낙방을 했어요. 만주군, 이제,
이게 중국까지 침공을 해가지고 일제가 이제 만주군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만주군이 되기 위해서 떨어지다가 어느 날은 박정희가 혈서를 씁니다. 일본 왕한테 또 만주군한테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라고 혈서를 쓰고 편지에다가는 이제 송글치로 쓰죠. 뭐 개와 돼지가 돼서 아무튼 만주군에 충성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가 만주 신문에 보도가 되어버렸어요. 대서특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전 일본군들이 감격을 했습니다. 야, 한반도에서 이런 사람이 우리 군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겠죠. 그래서 이제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됩니다. 다카키 마사오의 첫 발을 이제 그때 이제 들어선 거예요. 만약에 이 또 히로부미가 살아있었다면, 아니, 안중근 의사가 살아있었다면 반드시 저는 박정희를 척결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탕탕날이어서 탕 하는 소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뒤에 아름다운 꽃잎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5월에 관련돼서 이렇게 그려왔던 이런 그림들이고요. 5.18의 정신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죠. 저도 여러 가지로 예전부터 이제 많이 생각을 해왔지만, 뭐 지향적인 여러 가지 뭐 개념화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본 바, 너무, 단정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5.18 당시 5.18 민중항쟁의 안에는 수많은 가치가 있는데, 이것만이 가장 우선이다. 이것이 최고다. 그러면서 이제 규정 짓고 단정 짓는 것은,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또 기대감을 이렇게 말살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올해 5월 미술제에서 보면 젊은 화가들이 참여를 해서 너무너무 신박하고 새로운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또 표현 방식으로 이렇게 드러낸 5.18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알아가서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5월 미술 또한.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났던 시인한테 들었던 말인데, 예술은, 너의 욕망을 나의 가슴을 통해서 너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예술이다라는 유명한 시인의 제가 그 말을 한번 들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자꾸 이제 그러려고 이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래하는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아니면, 꿈을 노래할 것이냐, 저는 이제 후자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꿈을 표현하는데 제가 이제 많이 꽂혀 있습니다. 예. 그런 그림에 더해서 이제 좀 극적인 어떤 리얼리티를 표현을 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면채라고 합니다. 앞에 노주 쌤이 너무 그 관련된 그 작품들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작업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저의 이제 주로 하는 작업의 내용만 말씀드리고, 올 미술제에 참여했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작업은 사실, 시작된 거는, 어떤 소통의 도구였어요. 작품을 하면서 약간 그 사회성이 좀 결여된 스타일이어가지고, 작품을 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객들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그 작업을 하다가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어떤 저의 그 이상적인 모습보다 저의 좀 더 현실을 들여다보고 제 자신을 좀, 어떤 되게 꾸며진 모습이 아닌, 되게 솔직한 모습을 주려고, 되게 현실을 직시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한 감정들을 표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온실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작업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육아를 하면서 이게 사실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작업실 나가서 하는 그런 상황은 못 되었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작은 종이 드로잉부터 시작해가지고 출발을 했었는데 그 작업들이 이제, 집안에 이렇게 치워지지 못한 그런 물건들을 보면서 그 물건들이 치워지지 못하면은 먼지부터 쌓이고 또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막 정말 산처럼 쌓여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의 현실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캔버스에 가져와가지고 이제 켜켜이 쌓인 모습을 표현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불안함, 그런 것들을 이제 저뿐만 아니라 보는 관객들도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넘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면서 큰 사실 궁극적인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과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제 자신한테 그걸 이제 계속 묻는 작업이에요. 어떤 목적을 살고 있고 또 그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면서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든 것인 것 같아요. 이제 좀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고, 뭐, 그렇게까지 그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어떤 두 아이의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그런 것들을 또 내 아이가 그거를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살게 되니까 작업 또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이제 드로잉을 제가 이제 대학 때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거를 약간 정제된 작업을 하면서 약간 되게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업할 때는 하고 있지만 뭐 발표할 때는 그런 작업들을 안 보였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더 솔직해지자라고 했을 때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약간 내뱉듯이 드로잉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드로잉 작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월미술제에 참여했던 작업은 사실 저는 앞에 선생님처럼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니에요. 80년생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79년 12월 15일에 태어났는데 이제 호적상으로는 80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늦게 오신 거죠. 해를 넘겨가지고. 그래서 아예 이제 경험하지 못한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과서에서 보고, 뭐 사진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무슨 책자나 어디 이렇게 특별 방송이 나오면 그런 화면 속에서만 봤지 직접 겪은 세대도 아니었고, 주변에 겪어본 사람이 이렇게 제가 전주에 살다가 오면서 이렇게 들은 것 뿐이에요. 정말 사진으로만 보고.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하자고 했을 때 사실 고민이 좀 됐어요.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내가 과연 직접 경험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잘 풀어낼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돼가지고 제가 해도 될까요? 사실 며칠 고민하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근데 그때 이제 견학을 했잖아요. 저희가 보안부대랑 그리고 국군통합동을 견학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저의 기억을 더듬을 거예요. 그럼 과연 내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나? 더듬어 봤는데, 제가 되게 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고향이 순창인데, 거기에서도 그 회문산 쪽에 가까운 그런 되게 산골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 앞에 나가면 이렇게 논두렁이 있고, 근데 논두렁 앞에 그 엄청 큰 창고가 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긴 벽보에 그 희미한 실루엣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실루엣과 함께 되게 차가운 공기, 그리고 오빠랑 이렇게 놀다가 연을 날리고 그랬는데, 놀면서 이렇게 그 연을 날리던 기억과 함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 기억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견학을 하니까 그 건물과 함께 그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소가 저는 그 굴뚝 있는 그 보일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선생님 설명도 되게 섬뜩하기도 했고, 그런 증언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섬뜩해가지고, 그 장면과 함께 이제 저의 그 기억이 함께 이제 그 겹쳐지면서, 이제 작품을 이렇게 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봤던 모습 중에서 그 창문이 있었어요. 창문에,
안에는 정말 그 다 부서지고 혼란스러운 모습인데 창문 밖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딱 들어서는 순간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그 공간에서 되게 상반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제가 겪지도 않았는데 코끝이 되게 찡해져가지고 이제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일단 사진으로 다 찍고 나서 이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것이겠구나 싶어가지고 이 장면을 앞에 봤던 그 작품 속에 넣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신 아까 그 굴뚝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정말 이런 창고였어요.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저희 동네에 그 창고는 찾기 힘들더라고요. 예전에 살던 동네는. 그래서 이 창고도 보니까 옆에 이렇게 뭔가 붙여진 자국이 있길래 이걸 자료 사진으로 가져왔는데, 실제로 진짜 그 대통령 선거 벽보가 가장 되게 유명했던 이거. 네, 이거랑 해가지고 되게 저는 제 기억에 남겨져 있는 실루엣 중에 하나여가지고 이거를 여기 작품의 그 벽에다가 표현을 해봤어요. 그 실루엣도 되게 희미하게 잡아보았고, 네, 그래서 희미하게 표현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목마랑 이렇게 있는 거는 이제 이 주제를 맞이했을 때,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혜택, 이런 자유는 괜히 온 것이 아닌데, 내가 너무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희 세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 아니야? 하지만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왔던 건데, 그거를 저도 인지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작업도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좀 자각하자.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조금 더 귀 기울일 줄 알고 좀 더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 목마가,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게 타는 목마잖아요. 어른이 탈 수 있을 정도의 그 목마긴 해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걸 주문해놓고 실제로 타봤어요. 어른도 탈 수 있는 그런 목마인데 거기에다가 가시를 이렇게 붙였어요. 가지고 뭔가 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편한 시선으로 이런 그 장면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저의 생각이 담긴 목마인데 실제 목마에 붙인 저 가시도 그 탱자나무 가시예요. 제가 그 시골에 살았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울타리로 많이 쓰이던 나무가 탱자나무거든요. 그리고 저는 실은 이제 그 다슬기를 잡아가지고 삶아주시면 탱자나무 가시로 이렇게 그 알맹이 빼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가시라는 것이 되게 아픈 기억 이런 게 아니라 저한테는 되게 재미있는 기억이었는데 이제 이 동네와 그리고 보아부대랑 그 공간을 이렇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저 가시조차도 그때 제가 있었던 공간에 있던 사물이면 좋겠다 해서 가시도 직접 이렇게 실은 담양에 이렇게 갔다가 이런 동네는 없으니까 담양에 이렇게 갔다가 해동에 갔다가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작가 발견해줘가지고 언니 탱자나무 가신대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와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촛불 집회도 직접 참여했던 거는 딱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광주 내려와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춥지만, 그래도 우리 이거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냐. 나중에 우리 할 말 없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추운데 이제 애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한 번은 해보자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또 나중에 어떻게 기억할까, 그것도 참, 저도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참여를 했었으면서 작업하면서 좀 저 스스로에게 좀 묻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부담스럽긴 했지만, 끝나고 나서는 되게 감사한 마음이 컸고요. 그리고 다른 작가 선생님들 작품도 이게
그 겪으신 분들과 또 저희처럼 겪지 못한 그런 세대들의 작품이 같이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에 참여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깔끔히.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앞서 이면채 작가님과 같이 사실 5.18 경험하지 않은 세대고, 이제 경험하신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왔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이걸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화 미술관에서 40주년 기념해서 진행했었던 푸른 상처 별의 공존이라는 전시를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제 이 전시를 하게 되었었던 어떤 배경에는 사실 저희 미술관의 어떤 운영에 대한 어떤 방향 그리고 목적이 좀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시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미술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저희 미술관이 3일 만세운동길에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역사나 이런 것들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제 미술관에서 전시나 교육, 행사들을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도 진행을 하고, 또 관광공사랑 해가지고,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예술가의 시간이라고 해서 미술관에 와서 이강화 선생님의 예전 어떤 작업을 모티브로 해서 이야기들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을 진행을 하면서 5월이 되면 그래도 뭔가 어떤 광주 지역에 있는 구립미술관이다 보니까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했었던 게 저희가 이번에 40주년에 추진했던 푸른 상처 별의 공존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2000년 5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제 푸른 상처 별의 공존이라는 전시를 기획을 했는데요. 저도 사실 이강화 선생님,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제가 성인이 된 다음에 시민군 활동을 하셨고 옥고를 치르셨고 숨어 지내는 시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작품들이 좀 변화가 됐었는데 뭔가 직접적인 어떤 표현보다는 간접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숨기는 그런 식의 작업들을 이어왔다라는 말을 듣고 사실 굉장히 어린 마음에 놀랬었고 이제 화려한 영화를 보러 가서 그 영화가 끝난 다음에도 어떤 그런 우셨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억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강화 선생님 돌아가시고, 작고하시고 나서 작업들을 정리를 하면서, 일기장이라든지 작업노트, 80년도의 어떤 그런 기록된 문서, 사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너무, 어떤 그런 죄의식이라든지, 그거를 함께 자신도 싸웠지만, 이것들이 이렇게 남아서, 목숨을 지키면서 이거를 자기 자식에게 이거를 무용담처럼 전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 뭔가 싫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었던 거는 이 푸른 상처라는 의미가 그 멍자국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광주 사람들한테는 직접 맞았든 아니면 직접 맞지 않았던 간에 알게 모르게 멍자국이 있고 그 푸른 상처가 계속 낫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된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목숨을 잃었던 분들, 그리고 영령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있었던 열사들이, 뭔가 별이 되어서 우리와 지금 공존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푸른 상처와 별의 공존의 의미를 같이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강화 선생님의 작품과 사실 비슷한 시대를 살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한 홍익대학교 송기환 선생님의 작업을 같이 이렇게 대비되는, 직접 경험했었던 5월의 광주를 경험했었던 사람과 서울에서 직접 경험하진 못했지만 사회미술운동을 했었던, 비슷한 시기에 했었던 작가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 두 분의 정말 작업 방식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송기환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80년 이후에 홍익대라든지 서울대라든지 그쪽 미대생들이 이제 미국의 팝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밀려 들어와서 이런 것들에 막 이렇게 발맞추어서 그것들을 구현했었던 세대들이었고, 이강화 선생님은 그런 어떤 신문물보다는 우리 것, 그리고 남도의 어떤 색채, 구상, 이런 것들에 좀 더 심취되어 있는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송기환 선생님의 작업과 이강화 선생님의 작업을 봤을 때 정말 다른 시대에 작업을 한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다르면서도 결국 이 두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우리 모두의 공동체나 연대를 위해서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로 가기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송기환 선생님의 이제 1985년대에 진행했었던 송기환, 박진아, 박불동 선생님이 3인으로 기획했던 한국미술 20대 신전에 이제 경찰들이 난입해서 그 작품들을 다 뜯어갑니다. 그때 정말로 송기환 선생님과 같이 옥살이를 했고, 고문을 당했던 타타타타라는 이 작품을 실제 경찰들이 봉투에다가 싸가지고, 그러니까 이 작품이 굉장히 문란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압수를 했어요. 그리고 송기환 선생님이 옥살이를 하고 나온 다음에까지도 계속 이 작품은 풀려나지 못하고 이제 검찰에 압수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직후 송기환 선생님은 똑같은 그림을 그리게 됐고, 그 그림을 또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옥살이를 한 타타타타 작품을 이강화 미술관에서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뢰를 드렸었고, 두 번째 생산된 타타타타는 지금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에 민중미술 전시 때 이제 구입이 돼서 소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작은 송기환 선생님만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작품, 실제로 경찰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품을 압수해 갈 때 계속 짓밟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작품에는 경찰들이 그 비온 다음 날 젖은 그 약간 그 신발 발자국들이 이 작품에는 원작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실제로 이강화 미술관에 걸렸고, 이후에 40주년 기념한 송기환 선생님 상기하자 5.18이라는 어떤 판화 작품이 이제 실크 스크린으로 만든 최신 이제 2020년도에 제작된,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 그리고 그때 함께 싸웠었던 분들에게 바치는 어떤 헌정의 의미로 2020년도 신작을 같이 해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송기환 선생님의 약간 애니메이션적인 느낌도 들면서 약간 팝적인 느낌, 그리고 다양한 실크 스크린이나 이런 작업들을 했었던 80년도, 90년도의 작품들과 이강화 선생님의 80년대의 어떤 판화, 사실 실제로 살아생전에는 전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작품이었고, 저희도 이번 전시를 하면서 처음으로 그 작품을 액자를 맡겨서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이 이제 이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옥 밖에 공동묘지에 까마귀가 날아가고 있고 거기에 죄수 번호를 단 동지들이 이렇게 나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5월이라는 목판화 작업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뭐 민중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있는 목판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변에 있는 회화 작업은 뭔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 안에서마저도 마음의 어떤 그 발이라고 하는 그런 가상의 어떤 차단시키는 사회와 자신의 어떤 계속 숨기고 자기가 이 운동을 했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함께 했었다라는 걸 숨기고 있는 그런 발을 또 들여다보는 그런 자화상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83년도 작품이고요. 그리고 95년도에 광주라는 작품은 이 작품은 이강하 작가가 가장 직접적으로 5.18에 목격한 것들을 그림으로 그린 수채화인데요. 이 작품은 사실 그 지하철이 처음 생길 때 펜스에 벽화 작업 공모를 시청에서 하게 됐는데 거기에 출품했었던 에스키스 작품입니다. 이거를 이제 큰 아주 어떤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해서 크게 어떤 펜스에 그림으로 그려 넣고자 했지만 이게 이제 채택이 안 돼서 이강하 선생님 그냥 에스키스로 남은 작품을 저희가 액자로 완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같이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후에 뭐 역사와 관련된 그리고 근대 미술사 그리고 남도의 어떤 그런 역사나 어떤 예술의 어떤 그런 내용을 담은 다양한 뭐 작품들이 있고요. 그래서 송교안 선생님의 작업과 돌아가신 이강하 선생님의 첫 2인전이자 이 두 분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있는 분들은 아니셨고 이강하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전시를 같이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푸른 상처 별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역사는 과연 누구의 것이며 누구의 몫일까 남은 사람들에게 이건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되새겼으면 좋겠다라는 그 분들의 온전한 그때의 심정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남겨진 어떤 숙제처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더 많은 별의 공존이 되었으면 했고요. 그래서 송규환 선생님 그리고 그때 평론을 써주셨던 최태만 교수님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오픈식을 하지 못해서 저희는 오픈식 대신으로 이제 5.18 민주묘역에 가서 참배를 드려서 송규환 선생님이 이강하 선생님 이제 묘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같이 2인전을 하게 돼서 참 뭐 영광이다. 참 광주는 잘 있다. 뭐 나도 잘 지낸다. 뭐 이런 안부 형식의 약간 그런 것을 영상으로 남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오프닝이 아닌 어떤 마음속으로 어떤 우리가 다시 한번 5.18 40주년이 아니라 5월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그런 식으로 저희는 나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강하 선생님 항상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이 남았던 게 5월 달에는 뭘 해도 슬프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저희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쩌면 푸른 상처가 될 것이고 또 더 많은 별의 공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벌써 이제 5월달이 지나고 지금 11월달이어서 내년 41주년 전시를 어떻게 하면 5월을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세대들에게 이걸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어떤 장르를 벗어나서 뭔가 다양한 이야기나 다양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의미였으면 좋겠다. 그것들이 저의 뭐 아이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까지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돼서 5.18이 항상 슬프고 억울하고 뭔가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또 다른 세대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접근이 돼서 5월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PT가 안 돼서 뭐 이렇게 네, 간단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분들이 아주 웅장하고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시작이 굉장히 초라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이 되고요. 어찌됐든 또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노주희 선생님은 이제 잘 모르는데 작품으로는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또 좋아하는 이 두 작가님 같이 한 자리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게 좀 영광이고요. 그다음 또 이면채 선생님은 작품을 안다고 했는데 이번에 5.18 전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돼서 또 좋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선 선생님은 2년이 또 이강만 미술관에서 연구를 또 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런 또 이제 인연이 있었는데요. 여하튼 뭐 그런 이제 부분이 있고 이제 저희 여기 5월 미술제와 관련된 인연은 처음에 이제 저는 지금 현재 해동문화예술촌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처음으로 저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전시를 할 때 5.18을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한 5월이나 6월 정도, 4월에서 6월 정도 시기 정도에 한번 역사나 어떤 중요한 주제전은 한 번은 제가 기간에 있는 동안은 한 번 좀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하에 첫 전시를 이제 5월 전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 또 시점에 이제 민미협 회장님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연대 전시로 이제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됐고, 그래서 마음을 푹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기획자분과 회장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뭐라 해야지 이 학술을 의뢰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학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시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벅찬 상황이었는데 수용을 했던 것 중에 이제 하나는 관심이 조금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됐든 저도 학교에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온 입장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의 어떤 연구자들이 좀 더 현장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또한 인문대에서 이제 있다, 미술이라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서 이렇게 꿋꿋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런 좀 흥미로운 곳을 같이 좀 더 연계해보고, 또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연구자들도 그런 좀 적극적인 장이 열렸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제 고민이고요. 연구자로서 이제 고민이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제가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도망가려고 절대 글은 못 쓰고 사회만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저를 끈을 놓지 않고 전시 서평을 이제 논평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히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쓰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고민 중에 하나가 글 쓰는 자도 지금 그림 그리는 자들, 그러니까 작업하는 작가들하고 마찬가지로 저도 제 작업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써온 이제 글의 어떤 방식에 있어서, 이제 그림이, 그러니까 제 글이 또 제 행동과, 그 다음에 어찌 제 표현력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진솔하게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 정도 시간이 될까? 라고 했을 때는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죠. 좀 약간 솔직해서,
이렇게 자신 없으면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튕기는 게 아니고요. 진짜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여하튼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좀 몰입은 많이 했고요. 평상시에 고민했던 고민들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의 출발점은 지금도 고민하는 문제고요. 제가 또 앞으로 또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어찌됐든, 제목은 암울하게 지었어요. 원래는 더 암울하게 지었는데, 철학을 전공한 제 남편이, 너 너무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그래도 대표 이렇게 글을 쓰는 건데 조금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도록 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누구나 이렇게 뭔가를 접한다는 게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답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에 결론이 부정적이더라도 항상 그 열린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렌트 관련된 부분도 저하고 조금 맞아 떨어지는 고민도 있지만 이제 많이 맞아 떨어지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좀 더 우리가 이제 침묵하지 않은 거에 대한 부분들 하나가 이제 항상 누구나 그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5.18을 겪었던 사람들의 그 이후에 이제 삶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니까 말은 하기도 하거든요. 정치적 발언도 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뭐 끝나지 않고 아직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발언을 하든 어찌됐든 자기 표현을 하든 뭐 그림이든 글이든 표현을 하든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일상은 과연 이게 같이 가고 있나? 이런 고민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거를 어떻게 저도 해결해 가면서 제 삶을 이제 만들어가고 이런 생각에서 이 그 글의 출발점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박스에 있는 부분은 이제 제가 쓴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에서도 현재도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제 무관심으로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다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고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만나는 우리 삶 안에서는 그런데 항상 배고파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이제 부분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도 소비의 어떤 중심에 있고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한 고민에서 이 글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고민사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5월 미술제가 이제 새로운 포맷을 고민을 하고 이런 혁신적인 전시의 이제 방식을 수용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교차시키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 방법들을 어떻게 좀 더 합리적이고 또 나은 방식으로 갈 수 있을지 뭐 이런 이제 여타 복합적인 그런 이제 고민에서 한 달 넘게 이제 고민했는데 어찌됐든 글은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빵꾸를 안 내서요, 글은.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전시 기획에 이제 김선영 선생님이 이제 중점적으로, 전시 기획을 이제 주도를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 제일 기획자들이 이제 힘든 게 이미 정해진 답을 다시 재구성해야 될 때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주제에 기반해서 작가를 선별하고 거기에 있는 어떤
편성 구조와 이미 이제 주어진 여건에서 이거를 최대한 하고자 하는 주제를 이제 뽑아내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기획 입장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난관이었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분류표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섹션에 분류를 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장 큰 전시의 난관은 어찌됐든 공간이 분류가 돼서 전시에서도 물론 이제 기획 구성도 아주 중요하지만 결국은 관람객이 찾아오고 이 전시를 이해해야 되고 이런 이제 그 전시 펼치고 이후에 또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역시도 굉장히 난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어찌됐든 이제 제가 이제 전시 논평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저도 글을 쓰면서 조금 더 고민을 했고요. 그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이 세 개의 테마를 기반으로 그 타이틀을 잘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고민하는 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작가분들 또 고민하는 이제 부분들인 거죠. 매년 5월이 오는데 나의 작업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나는 뭐 어떤 새로운 것들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죠. 저도 예를 들어서 올해 글을 썼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이렇게 글을 쓰든 다른 데서 글을 쓰든 어찌됐든 간에 그런 연관성들을 고민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변화 안에 있는 거지 어떤 단절화해서 새로운 것들을 갑자기 창조하는 어떤 영역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 스스로는 변화를 잘 못 느끼고 또 항상 같이 보니까 서로 비슷해 계속 보이고 뭐 이런 지점들이 또 하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변화되었다라고 우리가 그 어떤 문장을 쓰든 뭐든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한 발짝 뛰어가던가 시간이 지나던가 어떤 그 거리감이 필요할 때 이 변화라는 것들이 파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됐든 작업하는 부분 작가분들이고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입장에서 그냥 일단 하고 싶은 대로 가보고 누가 이제 뭐라고 하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더 찾아보고 이렇게 일단은 추진해보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획하는 사람도 그러거든요. 이렇게 어찌됐든 주제 작품 뭐해도 판을 벌려도 결과는 별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결과는 별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시가 성공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 뭐 펼쳐질 것인지 이런 결론적인 것들은 잘 생각 안 하고 시작했으면 그냥 밀고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그 전시가 좀 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아주 한 단계 많이 나아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글 쓴 입장에서 작가가 엄청 많고 작품도 많으면 정말 힘듭니다. 연구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이 그 섹션에 가장 잘 드러나는 또 작가들을 선별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약간 저만의 변명이고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문제 기반에 있어서 작가분들 역시 아까 두 작가분들도 이야기했지만 세대가 서로 다른 부분들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미미업 역시 열린 마음으로 이 부분들을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본인 거를 놓을 때 저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협회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협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협회를 결성하는 거는 항상 협회의 목적이 있는데, 협회의 활동을 보게 되면 목적과 상관없이 활동은 협회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항상 개인적으로 협회를 잘 가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협회의 힘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부분들. 그래서 목적과 활동이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하는 협회가 오히려 한 단계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점들, 그리고 계속 그냥 순응하고 있는 것들. 본인들은 이제 뭔가 한다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글을 쓰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솔직히 고민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관심사는요, 그냥 이제 호기심? 아까 이제 이면채 선생님도 그러고, 이 선생님도 그러고, 저도 뭐 같은 비슷한 나이대다 보니까, 저는 이 5.18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의롭고 어떤 투사적이고, 우리가 이제 5.18과 이야기할 때는 다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중심적인 인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궁금한 것 중에 호기심 중에 하나는 고백록 같은 것들을 좀 찾고 싶어요. 그 무리에 있는데 정말 두려워서 도망친 자들이라든가 그런데도 계속 이야기하고 싶고 본인 관심 있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의로움과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진솔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서양 미술을 많이 전공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시작이 제가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이 작가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때도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그들의 그 작업 노트나 일기를 보면 그렇게 인간의 두려움이 많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 잡혀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잡혀갔을 때도 본인은 숨어 있어야 되는 거, 이런 이제 자기의 어떤 진솔한 그 감정, 그리고 그거를 결국은 그림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왜 같은 큰 사건들을 겪었는데 우리는 왜 이게 자꾸 안 드러나지? 저는 이게 약간 궁금하거든요. 저는 아마 관심사가 좀 더 하는 이제 연구자들이 중점적인 부분들을 연구를 하니까 아마 이런 쪽에 더 측면을 맞춰서 더 연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 중에 질문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가지고 있는 질문이고요. 우리가 생각보다 새로운 형태의 예술 지상주의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예술가라는 어떤 독특한 그 특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깨면서 예술에 더 집중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민이고요. 저도 거의 그 영역에 있는 입장에서 고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서로 간의 이 이야기들이 우리 안의 칭찬으로 머물고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좀 자문을 더 하고 싶고, 거기에 따라서 진짜 허상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이 많은 논쟁들이 정말 그 보이기한 아니면 좋은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러한 것들 안에 우리가 매몰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좀 깨고 싶은 이런 부분들, 그런 질문을 좀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그 연구 관심 주제 하나입니다. 여하튼
뭐 마지막에 제 글의 마지막에도 나온 부분인데요. 그런 이 침묵이라는 그래서 이제 개념은 저한테 이 침묵이라는 개념은 아까 말했던 방금 전 챕터에서 보여주는 그 여러 문제들의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형태의 침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어렵지만 조금씩 논쟁의 장을 만들어낼 때 사실 논쟁의 장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귀국해서 지금 한 5, 6년 됐는데 생각보다 그런 장이 우리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은 조금 들어요. 물론 다들 바쁘기도 하지만 저도 그러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이 조금 더 필요한 오히려 필요한 시기고 조금 더 솔직해졌으면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고민입니다. 그럴 때 햇불의 위력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5월 미술 길을 묻다 동행 3, 네 분의 선생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시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뭐 이렇게 마이크를 돌리면서 살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오늘 소감들을 이렇게 다 이야기를 다 끝부분에 잠깐씩 해주셨는데 5월 미술제, 5월 미술 길을 묻다 이 내용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5월이 피부적으로 더 있는가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고요.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이렇게 5월은 항상 어느 공간에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토론 아닌 질문과 답 시간에는 서로의 어떤 질문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노주일 선생님에게. 민미업 작가 중에 마지막 이렇게 작품, 마지막 작가? 그것도 좀 이상한 표현인데요. 예, 연령대가 이제 너무나 많은 경험 많은 작가들이 계시고, 거기에 비하면 이제 아주 청년 작가라고 이렇게 저희들 민미업 안에서는 이렇게 치죠. 그래서 5월 미술 이렇게 접근할 때도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이나 이런 생활 속에서 이것이 나의 문제로 오기가, 삶 속에서 이것을 갖기가, 그 지점에서 결정적 어떤 요인이 혹시 있었나요? 왜 다른 미업도 있을 테고, 다른 어떤 단체도 있을 테고, 아니 나만의 어떤 작품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민미업을 택했는지, 그것이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그걸 너무 무겁는가요? 죄송합니다. 가볍게, 무겁게 질문했어도. 다른 질문하고 다른 선생님들도 질문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답변하기 전에 여담으로 저 67년 한평 출신 아닌데 누구십니까? 그 산에 세대적 작가, 저는 72년생이고 제가 겪은 구청 사거리에서 처음 만났던 5.18 당시의 어떤 그런 모습, 또 상인들의 모습은 아마 87년 정도였을 거예요. 예, 그때부터 매년 그렇게 이제 목격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다는 어떤 의미, 이 땅에서 예술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굉장히 애매모호가 있었습니다. 정말 답답했었죠. 그림만 그리다 나온다고 죽는 거 아니냐. 내가 부귀 영화를 누려서 무슨 필요가 있냐. 그림 한 점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보다 더 유의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저의 세계관과 사고가 솔직히 이제 범위가 한계에 좀 많이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것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들이 항상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렇게 5월 관련 전시를 만나고 작가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거가 이제 불꽃이 좀 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드로잉을 선택한 또 사실적인 어떤 묘사를 하는
또 이런 뭐 표현 기법 형식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가장 명료하게끔. 아직은 이제 많이 부족하죠. 더 연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가장 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전에 처음에 참여를 해달라고 5월 체험 프로그램 행사에 참여해달라고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저도 처음에 굉장히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민미업에서 초창기 민미업에서 제안 수정했는데 돈 얼마 줄 테니 설치미술을 뭔가를 한번 그거 정식돼서 표현을 해봐라 했는데 제가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구성한 것은 제가 이전에 해왔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의 어떤 요소들이 빼고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상황을 갖다가 화면에 표현되어 있는 것, 공간에 표현되어 있는 것. 그러다 보니 이것은 5.18 정신하고는 굉장히 이제 거리가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었죠. 작가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자기만의 어법으로 5.18 정신을 꽤 맞추는 것. 지나친 의미부여를 통해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비판도 많이 받았었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그 정도. 네. 혹시 더 다른 선생님 질문이나 있으시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혹시 궁금한 점은? 제가 저기 네. 전에 계시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궁금한 거 있었는데 저랑 같이 이렇게 뭐 펜과 약간 네. 색깔과 굉장히 표현력이 좋으시더라고요. 그 형식 네. 적인 것을 선택하는 네. 그런 또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기존 작업은 아크릴 물감을 약간 수채화처럼 엷은 색감으로 거의 약간 점을 찍듯이 표현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작업하기 힘든 상황과 함께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조금 더 제 자신 안에 있는 거를 표출하고 싶은데 그거를 이렇게 얇은 붓으로 이렇게 계속 그리고 있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 처음에 모든 이제 그림의 그 시작이 이렇게 드로잉으로 이제 시작이 되니까 저도 이제 간단한 재료, 집에서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재료를 먼저 시작해보자 해서 그래서 이 작은 A4 용지 사이즈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크게 확장을 시키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재료를 쓰니까 조금 더 제 안에 있는 것도 잘 나오고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필 혹은 뭐 콘테 그러니까 드로잉 재료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그리고 표현 자체도 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오브제들을 이렇게 쌓는 방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물들이 좀 잘 드러나야 돼서 저도 좀 사실적인 표현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될지는 또 저도 이제 계속 작업하면서 방향을 또 설정을 또 다시 할 때도 있겠지만, 지금은 또 그 전에 작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되게 예쁘게 그리고 싶고 막 좀 포장하고 싶고 이랬던 저 자신보다 조금 더 솔직해져서 저 자신은 되게 행복하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주제는 좀 무겁지만 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문해. 찍어서 질문. 네, 찍어서 들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김선영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까 이제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작가분들 참여하는 이번 미술제 그거 할 때도 참여 작가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렇게 뭔가 분류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미술제 하면서 뭔가 어려운 점과 뭐 보람된 점, 기타 등등 소감 솔직히 아니
뭐 저는 첫 번째 올 그림다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웠던 문제들 뭐 어떻게 또 풀어갔던 상황들을 조금 얘기를 해서 좀 반복적일 것 같은데 사실 저 혼자라면 할 수 없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작가님들이 제출해 주신 그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혼자 하기엔 좀 벅찰 것 같아서 지역에 있는 선배님들과 좀 자문을 구하게 됐어요. 여기 있는 양초홍 선생님뿐만 아니라 조인호 선생님, 임종영 선생님, 기존의 5월 활동들과 이런 것들을 많이 잘 파악하고 계셨던 분들 포함해서 같이 고민을 좀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때 초창기에 냈었던 기획이 전시 출품작까지 동일하게 이어지진 않아서 결국엔 작가님들 다 미팅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생겨서 그래야지 좀 더 명확하게 될 것 같아서 이제 작가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게 됐었죠. 이제 뭐 저는 오월미술제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작가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여러 작가님들 작업실을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기존에 해왔던 본인의 작업 스타일과 5월을 주제로 하는 작업하고는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5월을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는 어떤 그 무거움과 어떤 그런 부담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는지 그 차이가 어떤 지점인지 조금 궁금해요. 여기 선생님부터. 네, 작가님들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실은 이제 그냥 매번 작업을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거의 5월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번 5월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를 주로 좀 고민을 하는 편이고, 저도 굉장히 예민하게 고민하고 있는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제가 잘 나지 않겠지만, 항상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요. 그래서 도전도 해보고, 매번 도전도 해보고, 뭐 자료도 하고, 어제도 한바탕 작업실 한번 다 들고 엎어놓고, 그림 그리던 거 한번 또 엎어놓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5월을 좀 무겁지 않게 다뤘으면 좋겠다. 저는 5월 미술이란 하는 것이 5.18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5월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겁지 않고 좀 편안하게 우리가 5월 미술제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이 사람들과 5월이 만나는 공간에서 편안한 시간들, 편안한 공간이 되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오가고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작가님 그림이나 이런 그림 이야기들, 이게 사람과 5월이 만나는 그런 지점에서 나오는 작품들 되게 감동스럽거든요. 그런 많은 분들이 와서 5월을 이야기하는 공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40주년 작품을 진짜 무겁게 생각했어요. 40주년이니까 정말로 내가 꼭 5월달에 해야 될 거,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성들의 5.18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림을 꼭 그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힘을 좀 많이 줬습니다. 평상시에는 좀 편안하게 되게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5월 미술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평 선생님께. 올 미술?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사실 많은 나라에서 이런 방식이 되게 이렇게 오랫동안 가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좀 이렇게 봤을 때.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또 고민 중에 하나는, 그런 이 5월 미술이라는 어떤 그 테마, 5월이면 무언가는 꼭 해야 되는 이 테마가, 예. 얼마나 우리가 이제 확장시키고 있는가? 이런 이제 고민이 조금 더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이제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그리고 이거를 뭐 축제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이끌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주도적으로. 근데 이게, 예, 과연 일부의 어떤 그 활동인 건지 아니면 정말 5월이면 많은 시민들이 한 번쯤 이 부분들을 더 고민하는 이 강주의 독특한 문화인 건지 뭐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한 좀 한 번은 징검다리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편집하니까 뭔가 사고를 쳐야 되는데 집중해가지고 알아서 전해주시죠.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질문을 하나요? 말씀해 주신 질문들 두 작가님들. 아니, 전호사님도 질문하셔도 되죠. 네, 그 아까 선생님 네. 질문은 그냥 그거 네. 답을 한 다음에 뭔사세요? 평상시 그리는 작업 그림하고 이제 5월 미술제나 5월 전에 출품하는 작품들이 이제 많이 확 바뀌더라는 질문이셨죠. 조금씩 다른. 네. 평소에 이제 자기가 했던 작업이 그 당시에 그 해에 5월 전에 또 5월 미술제 주제에 부합되는 경우 굉장히 금상첨화겠죠. 김하순 작가님처럼 몇 년마다의 사회 이슈를 다뤘던 주제로 삼았던 그런 전통적인 5월 전에 있었는데 내가 꽃을 그리고 나비를 그리고 하늘과 새를 그리다가도 5월 전에는 주제가 항상 떨어집니다. 그냥 단순히 5.18 민중항쟁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의 이제 이슈, 키워드를 갖다가 이제 설정을 해요. 왜냐면 그 당대에 가장 사회 문제가 됐던 그런 이슈를 갖다가 주제로 선정을 해서 글을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그림들을 이제 5월 전 작가들이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이제 추구했던 뭐 미로와 낭만과 아름다움 뭐 이런 그림들과는 또 약간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어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순서를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다음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경험은 어떤 경험들을 그러니까, 예, 경험들을 좀 그 후배로서라도 경험 속에 있었던 분들은 그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아예 비경험 세대는 접근하는 방식이 처음부터 리서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표현법이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사실 임현지 선생님한테는 드리는 질문은 아니에요. 박태규 선생님도 대답을 한번 궁금해서. 식은땀 줄줄줄. 뭔가 특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담감 때문에 되게 작업의 붓질이 어려웠어요. 뭐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계속 작업을 이렇게 안 놓치고 했던 상황인데 그때마다 뭐 시대의 어떤 그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또 나의 어떤 그 변화에 노력을 했지만 조금 항상 무거웠어요. 저도 어차피 그 중3 때였던 그 상황에서 어떤 그런 직접적인 어떤 활동들이 아니고 이런 어떤 경험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내 안에 체화시켜내고 이것들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이 작업의 과정은 어느 작가와 마찬가지로 자기 작업에 대한 창작에 대한 어떤
그래서 상장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고민이지. 그렇게 또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5월장 또는 5월과 관련된 방주의 이야기 담으려면 항상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 사실인데 이걸 놓고 가야 된다는 것은 또 많이 숨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 지점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조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 자신과 합의를 해버리고 이렇게 작품만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어려워요. 항상 어렵고 할 때마다 태어나는 이 욕구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지금도 어렵고. 질문을 또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양철홍 선생님한테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는 그러시냐? 한번 했는데, 가볍게 그냥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냥 5월 미술제의 학술 세미나에 대한 꼭 나는 내년에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좀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 준비 상황과 앞으로 어떤 좀 멀리 좀 보면서 배우게 했던 생각을 5월 미술제 안에 작가들의 어떤 고민도 분명히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쌓아간다는 것이 있고 또 시민 참여 부분도 충분히 어떻게든지 시민과 어떻게 이 미술이라는 매체가 현장에서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가야 될 것이고 지금 시대에 맞게 가는 것이고 근데 이 학술적 연구 부분에서는 뭔가 좀 치밀하고 좀 개입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네트워크 어떤 선생님의 고민이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좀 그렇고 전문하고 같이 갔으면 바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미술제 학술 세미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처음 경험을 했고 학술 세미나 관련된 어떻게 보면 학술 세미나는 이제 전문 대중 상대는 아닌 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한 경우는 대중은 또 아니잖아요. 같은 이제 현장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데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자들도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촉박한 시간은 있었던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세미나 문화가 되어 가고 있나? 이런 이제 한번 자문을 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연구는 연구대로 가고 뭐 어찌됐든 결과들은 뭐 알아서 저희가 이제 내고 학술 세미나 관련된 부분은 이게 좀 시기상조인가 이런 생각은 조금 들었어요.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세미나 자체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형식, 완전 형식. 우리 디프리 하기, 오픈식 하기 위해서 기다려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그 다음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형식? 이거는 이제 저희가 5월 미술제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현장에서 느끼는 조금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왜 언론적인 논쟁을 많이 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항상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답을 얘기하고자 연구자들이 모여있는 건 아니에요. 방법론과 문제제기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을 마련하는 거고, 그게 그 상황에서, 그 장에서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다음에 이것들을 파생시키는 부분으로서 고민을 하는 게 이런 논쟁의 장인데,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수많은 장들을 하고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안 돼 있는 거죠, 이 어떤 문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많아요. 그거를 어떻게, 저도 숙제되네요. 왜냐면 저도
기관에서 이제 어찌됐든 뭐 이렇게 세미나도 만들어 보고 싶고 이거 정말 하고 싶은데 이게 그냥 형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이제 균열을 일으켜 볼까 이런 고민은 이제 항상 있고요. 현장과 연결하고자 하는 부분, 실제 세미나는 이제 하지 않더라도 글을 의뢰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아마 추진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된다. 잘리게 하려고. 일단 제가 그거를 해. 질문. 우리 여러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이선 선생님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세미나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그러고 이제 여러 전시나 할 때 항상 중요한 전시 있을 좀 이렇게 세미나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데 어떠세요? 저는 괜찮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뭔가 코로나를 지금 막 겪으면서 사실 뭔가 세미나나 뭔가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사실 미술관 자체가 저희는 이제 구립이다 보니까 이제 높아지면 문을 닫아야 되고 뭔가 우리의 제 역할의 어떤 부재가 느껴지면서 되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풀어야 될까라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가장 좀 부딪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미나의 어떤 그러니까 그런 행사나 뭐 어떤 이런 그런 어떤 이벤트적인 또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거 이전에 되게 사람들이 다 소극적인 것 같아서 내년에 5월을 어떻게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루어야 될까라는 사실 고민이 사실 가장 사실 지금 커요. 뭔가 이거를 확장하고 뭔가 의미를 좀 더 다양한 언어로 표현해보고 하는데 너무 고민이 많고 사실 저는 5월 전시가 광주에 있는 작가들하고만 이야기가 되면 뭔가 더 이렇게 서로 이 표현 부분에서 내가 뭔가 울컥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마음이 맞고 이런 거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작가들은 과연 우리의 작업과 우리의 지금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이제 5월 미술제 이제 연대 전시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역 작가들이 뭔가 생각하는 광주의 5월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느낌일까? 우리는 뭔가 계속 억울하고 뭔가 슬프고 이렇게 억압된 속에서 이 그림이나 예술의 표현 방법으로는 이거를 표현할 어떤 상황이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다른 지역의 작가들을 계속 이제 5월에 광주에 오게 해서 이것들을 워크숍이나 아니면 평론가들과 이야기를 그때 그 시절에 서미공은 어땠었는지 내지는 뭐 그런 홍대 분위기는 어땠었는지 광주를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사실 많은 서울의 강남에 있는 가족들이 이제 저희 미술관에 왔을 때 왜 전두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들었는데 전두환을 아직도 잘 살고 있냐 뭔가 이런 정말 광주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이렇게 생경한 그런 질문들을 받은 적도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나이가 드신 분이고 그런 매스컴이라든지 지금 이런 시대에도 저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놀랄 정도로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에 있는 작가들, 세대가 다른 지역에 있는 작가들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작가들하고 뭔가 5월에 대해서 지금의 우리의 상황 그리고 그때의 어떤 기억들 그리고 경험했었던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좀 이야기를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주년에도 송기환 선생님이 5월달에 광주에 80년 5월에 광주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왜 이런 그림들이 나왔고 왜 작가들 그래서 사실 5월 미술제를 거의 다 돌았어요. 강양준 선생님도 갔고 해동도 갔었고 네. 뭐 다양한 곳에서 5월 미술제 시립미술관 뭐 분관도 갔었고 봤었거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되게 좀 의미가 나름의 뭔가 성과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좀 연대라는 의미의 어떤 것에 저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마무리를 해야 되는 네. 네, 어떻게 하죠? 질문. 제가요? 말씀 안 하신 분들은 한마디만. 질문에 말씀 안 하신 분들은 한 말씀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마지막 발언들을 또 해주시면. 저는 이번에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진 않았지만 5월에 이제 광주에 이제 소속돼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5월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게 조금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 다큐멘터리도 좀 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는 생각이 되진 않는데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되게 기분도 좋고 그 사람으로서 기분도 좋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 5월 미술 길을 묻다 여기 이제 와서 다 이제 강의를 들어보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아주 뭐 복잡하거나 심오한 건 아닌데 그 기획하셨던 김성현 기획자님하고 우리 여기 양철학 선생님하고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에피소드처럼 제가 직접 관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시하시면서 이제 작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글을 쓰시면서 또 직접 질문 말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참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말인데, 다들 고생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취지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좀 더 이어서 다들 합치면서 좀 더 끝까지 이런 응원 미치게를 또 다른 분들하고 계속 흥신을 천년까지 2020년까지 40년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좀 힘을 다하고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마이크 주셨습니다. 마무리 해야지. 5.18 광장제는 대한민국의 꽃이었다. 민주화운동의 꽃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40주년이 지나고 내년부터는 이 꽃에서 머물러진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열매로 계속 이렇게 이제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런 5월 미술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가 좋네요. 중요한 거를 혹시 더 나누고 싶은 마무리하고 싶으면 오늘 진짜 어려운 시간들 내서 그 5월 미술에 대해서 또 길을 물어가는 또 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말씀 마음 내놓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어려운 말씀 내주시고 마음 내주시고 하는 것 아마도 광주 시민이 아니라 5월의 어떤 정신을 같이 이어가는 어떤 마음들이 오롯이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답이 다 나오진 않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그 세대에도 계속 일어나 아름다운 어떤 5월 정신을 물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작가는 작가의 어떤 역할로서, 기획자는 기획자의 역할로서, 또 연구자는 연구자의 역할로서 자기의 어떤 소리를 계속 내가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5월 미술 길묻다 동행 3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박수로서 오늘 감사합니다.